네, 용산 민족공원 개발을 위해서 국무총리가 주관하고 참여하는 민관 공동위원회가 작년에 구성됐죠. 그만큼 지금 개발에 시동이 걸렸고 곧 개발이 될 것이다. 그 개발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뉴스를 받아들이시는 게 여러분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남산에서 녹지축이 연결돼서 민족공원까지 연결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공원이 더 생긴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말 그대로 용산은 현재도 숲세권으로 풍부한 곳이지만 정말 대한민국 최대의 생태공원을 가지고 있고 그 도심에서 정말 한 용산이라는 도시를 떠나서 대한민국 최대의 숲세권과 공원을 가지고 있는 곳으로 탈바꿈할 것이다. 그래서 가치가 더 높을 것이고 기대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공원을 얘기하는데요. 여러분한테 이 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용산 민족공원을 말씀드리기 전에 공원 일몰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도시 그 공원 일몰제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서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한 곳이 20년이 넘도록 개발이 안 되거나 그것이 공원으로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 공원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이것을 해제하는 제도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 2020년 7월 1일부터 해당 부지에 대해서 공원 지정 시효가 됩니다. 말 그대로 7월부터 이게 시행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무려 서울시의 3분의 2의 면적이 싹 다 공원이 사라지는 겁니다. 굉장히 큰 그 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서울부터 부산, 대구, 광양, 인천까지 쭉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어마어마한 부지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뭐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현황입니다. 장기 미집행된 곳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 서울시에 있는 이 지금 어마어마한 부지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면 서울시 땅의 3분의 2가 그래서 지금 다 모두 다 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있다는 것이죠. 이거를 알고 서울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국토부도 서울시도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올해 7월 1일이면 사라지기 때문에 2018년도에 TF팀이 구성됐고요. 준비를 열심히 해왔습니다. 특히나 서울시장이 이런 얘기를 했죠. 100년이 걸리더라도 서울의 공원은 사수하겠다. 서울시에 있는 저런 미개발, 장기 미집행되는 그 녹지들은 확보를 해서 공원으로 만들겠다.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의욕적인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되려면 뭐가 돼야 되죠? 장기 미집행된 것을 서울시나 국토부가 수용을 해야 되는 거죠. 각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협업을 해서 수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 재원의 문제인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2018년부터 TF팀이 구성돼서 2028년까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어떻게 해서라도 서울시는 서울시에 있는 장기 미집행권을 놓치지 않고 공원화시키겠다. 의욕 가득 찬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 면적이나 보상액 그 중에서도 보상 대상지 중에서도 우선 보상해야 되는 우선 대상 보상 대상지를 선정해서 그 우선 보상해야 되는 곳들을 먼저 보상하고 그거를 공원화시키겠다. 바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1단계 2018년부터 20년, 2단계, 3단계, 4단계, 28년까지 쭉 말 그대로 재원을 어떻게 보조하겠다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을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 가장 많이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강력한 의지를 해서 서울시는 예외 없이 이런 시민과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3차례에 걸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발표했는데 이제 문제가 하나 툭 터졌죠. 바로 최근에 뉴스에 나온 바로 한남 근린공원입니다. 이 한남 근린공원은 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제가 뒤에서 지도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부지가 28,197제곱미터로 굉장히 큽니다. 결코 작은 땅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의 가치가 너무 많이 오른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권수정 서울시 의원이라든가 이쪽에 환경단체라든가 시민환경운동연합단체, 그다음에 용산외 시민연합단체들이 서울시에 가서 이렇게 항의하는 뉴스들이 연일 나왔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한남 근린공원 어디냐? 지도를 보시면 한남대교에서 넘어오자마자 한남 고가도로 내려오면 이쪽에 남산 올라가는 곳이죠. 바로 예전에 외인 아파트, 지금은 나인원 한남이 돼 있죠. 나인원 한남이 돼 있는데 요 부지입니다. 이게 지금 위성 사진을 보시면 좀 여기가 지금 한남 고가대로 딱 내려오자마자 이쪽에 있고요. 여기 나인원 한남 새롭게 예전에 그 외인 주택이었던 곳, 그리고 여기도 사실 미군 주택이었자 공원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유유지로 사실은 방치된 채로 계속 있었던 곳이에요. 근데 이 땅을 2012년 4월 5월이군요. 2014년도군요. 2014년도 5월 달에 부영주택이 여기를 1,200억에 매입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강제 보상을 하는 금액이 얼마다?
예, 3,600억이라고 합니다. 예, 적은 돈이 아니죠. 예, 3,600억을 줘야지만 부영주택이 여기에 대해서 예, 포기를 하는 건데 땅 주인인 부영주택에서는 그것만으로 좀 부족하다고 계속해서 지금 이제 항소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공헌화하는 걸로 서울시의 힘을 실어줬습니다. 근데 문제는 용산구청과 서울시가 이 3,600억에 대해서 1,800씩 내고 강제 보상을 지으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러나 그 재원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서울시가 좀 더 내야 된다. 용산구청에서는 50대 50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지금 협업을 하기 때문에 이 얘기가 신문에 불거져 나오고 보도기사로 나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의견대로 혹은 참여단체나 기존의 의견대로 만약 한남 근린공원이 생태공원으로 확정이 돼서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그 여파는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죠. 왜 그럴까요? 제가 예전에도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남산에서부터 이 그림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용산을 얘기할 때 이 그림은 여러분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머릿속에 안착이 돼 있어야 돼요. 남산에서부터 녹지축이 연결돼서 용산공원까지 여기가 모두 다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용산공원에서는 또 노들섬, 예전에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한 대로 1차, 2차 지금 다 연결이 돼서 노들섬 중앙에 또 공원이 있죠. 거기에 여러 가지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 터를 지금 계속해서 만들어 놓고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이 다리 위를 다 연결을 하게 되면 또 이것이 노들역 주변에 수변지구 이쪽에 공원까지 연결하게 되면 한강 남쪽에서부터 저 남산 꼭대기까지 하나의 커다란 어마어마한 공원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되고 나중에 이쪽에 녹색 보행로가 용산까지 되게 되면 이 자체가 또 녹색 보행로 구간이 되니까 어마어마한 관광지로서도 노들역 밑단에서부터 남산까지 어마어마한 녹색 구간, 녹지 구간이 생기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효창공원에 또 뭐가 있습니까? 100주년 기념해서 효창공원을 좀 더 멋있게 개발하겠다. 이미 또 이걸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동쪽에 이쪽에 한남 근린공원마저도 하게 되면 동서남북 온통 사방팔방 용산은 말 그대로 생태공원 숲세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게 어마어마하다. 이거는 단지 비단 용산이란 하나의 작은 도시가 아니라 대한민국 최고의 생태공원이자 숲세권의 공간을 형성하기 때문에 주택 가치로서 삶의 주거지로서 어마어마한 최고의 입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오늘 한남 근린공원, 효창공원 전체 이 이어지는 그림이 여러분 머릿속에 있다면 왜 용산이 용산하면서 투자 가치가 계속 올라가는지 그 이유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 전체적으로 보면요, 용산뿐만 아니라 지금 시장이 저쪽에 위례, 미사, 그다음에 수원, 그다음에 이쪽에 용인 곳곳에서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신문에는 어떻게 보면 좀 표현이 좀 과격할 만큼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표현이 있죠. 12월 16일 대책 이후에도 이렇게 풍선 효과로 올라갈 곳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움직임이 그러면은 앞으로 그냥 중지될 거냐? 15억 이상의 고가의 매물들은 말 그대로 매물도 잠겨서 나오지도 않고 거래가 안 되는 거래 절벽이라 하지만 9억 원 이하의 물건들은 여러분이 제대로 지금이야말로 눈을 크게 보고 찾아보시고 알아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투자 적기는 바로 지금이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느냐? 현재 공급에 관련돼서 청약이 지금 몰리고 있고요. 수요자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공급은 없는데 수요는 많은 것이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유동성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대출을 규제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죠? 전세나 월세로 돌리면서 오히려 집을 사겠다는 수요자들은 더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 타겟이 되는 물건들을 찾아야 됩니다. 넘쳐난 유동성, 그 다음에 저금리 기조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어느 곳에 투자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하셔야 될 시기라고 보십니다. 서울시에서 도심에서 혹은 경기도 일대에서 어떤 큰 그 혜택과 개발 호재를 갖고 있는지, 그러면 개발 호재는 과연 이게 바로 눈앞에 와서 눈앞에 실현될 그 시기가 단기인지 아니면 너무 멀거나 중장기적인 건지 이런 걸 따져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미나 오시면 제가 한 5명에 대해서는 선착순 5명에 대해서는 무료로 어떻게 투자하고 여러분 투자 방향이 맞는지 투자 설정하신 곳, 다니신 곳의 물건들이 어떤지 그런 걸 상세히 비교해 드리고 투자 방향을 제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에 오신 분에 한해서 선착순에 한해서 어떤 곳이 성공 투자이고 지금 어떻게 하시는 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지
각 개인별 맞춤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를 좀 시청하시면 그때 제가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2004년도에 상하이에서 당시 아마 농심이 신라면배 세계 바둑 최강전을 연 적이 있습니다. 중국, 일본, 한국 이렇게 3개국이 각 나라에서 최고의 대표 선수 5명을 뽑아서 바둑 대항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승자가 결국 그 대회 우승인 거죠. 근데 당시에 저희 한국에서 5명이 나갔는데 5명 중에 4명이 모두 예선 탈락했습니다. 한 번도 이기지 못하고 다 진 거예요. 이창호 구단 혼자만 남았던 거고요. 나머지 중국은 3명, 일본은 2명. 그때 중국이 그랬죠. 드디어 우리가 우승한다. 3명이나 남았고 이창호 이 구단이 당시에 우승하려면 무려 5명을 연달아 다 이겼어야 되는 거거든요. 거의 불가능해 보였던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이창호 구단이 5명을 연거푸 이기면서 정말 역사적인 상하이 대첩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역사를 남깁니다. 이창호 구단이 그 뒤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굉장히 어록 같은 얘기를 했죠. 노력을 이기는 재능은 없고 노력을 외면하는 결과도 없다. 노력하는 자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본인이 부단한 노력, 뭔가 자기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부단히 뛰고 발로 뛰고 고민한 모든 것의 결과가 바로 우승이고 승리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목표하는 것들 하나를 찝으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부단히 고민하시고 노력하고 다각도에서 다방면에서 검토해 보시고 그럴 때 바로 여러분의 협력자가 필요한 거고 조언자가 필요합니다. 그 곁에 항상 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